옛날 옛적 프랑스의 광활한 들판과 무성한 숲 사이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 마을에는 생기발랄한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한별이었다. 한별은 늘 숲을 동경했지만 숲 속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어 위험하다는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받으며 자랐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한별은 늘 숲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살짝 창문을 열고 가방을 챙긴 후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숲으로 향했다. 숲에 도착하자마자 신비로운 분위기가 그녀를 감쌌고 처음 보는 아름다운 풍경들에 매료되었다. 숲 속에는 물결치는 강, 하늘 높이 솟아오른 나무들, 다채로운 새들이 그녀의 귀를 즐겁게 했다. 그러나 숲은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고 한별은 한 작은 길을 발견하고 들어가게 되었다. 그 길의 끝에는 오래된 돌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돌문을 열자 신비로운 빛이 그녀를 감싸며 마법의 정원으로 안내되었다. 거기에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과 천사의 노래처럼 들리는 물줄기가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여우 루이와 친구가 되었고 루이는 자기 고향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다. 여러 세기가 지난 이곳에는 오지경기 있는 소년과 소녀만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루이의 안내로 숲을 더 깊숙이 여행하게 된 한별은 점차 마법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마법의 숲은 사실 마을가르드라는 이름의 좋은 마법사가 이끄는 장소였고 이곳의 마법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창의력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을에서 혼자 놀던 시간들은 마법의 숲에서 빛나는 여정으로 바뀌었고 한별은 매 순간을 즐겼다. 숲에서의 시간은 금세 흘렀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을 느꼈다. 루이와의 이별은 아쉬웠지만 한별은 곧 다시 숲을 찾을 것을 약속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는 한별의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과 마법의 비밀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비밀의 숲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로 인해 그녀는 누구보다 더 창의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커진 한별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야기가가 되어 자신이 마법의 숲에서 배운 것들을 전해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언젠가는 자신도 숲의 비밀을 알아볼 날을 기대하게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별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되는 꿈을 꾸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깊고도 신비로운 숲 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서로 협력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변의 숲은 마법적인 생명체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인간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소녀가 숲에 들어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클라리세였는데 그녀는 매우 호기심 많고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클라리세는 거대한 나무 사이를 지나며 이상한 소리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숲풀 사이에서 말을 하는 여우를 발견했고 여우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이 숲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 클라리세는 두려움과 흥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여우는 그녀에게 마을을 영원한 잠에서 깨우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마을은 몇 세기 전 한 마녀의 저주로 인해 매일 밤 12시가 지나면 모두 잠들게 되었습니다. 마녀는 마을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찾고 있는 신비한 보물을 찾도록 만들기 위해 저주를 걸었습니다. 클라리세는 여우에게 어떻게 마을을 도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그녀에게 숲의 깊은 곳에 위치한 마녀의 오래된 성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마녀의 저주를 풀 수 있는 고대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클라리세는 용기를 내어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은 점점 더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갔지만 그녀는 여우와 함께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폐허가 된 성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성 안은 어두웠고 이상한 희미한 빛이 벽을 따라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클라리세는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며 조심스럽게 성의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그녀는 마녀의 저주가 새겨진 낡은 돌재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오래된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클라리세는 다가가서 열쇠를 들었고 그 순간 재단의 마법이 풀리면서 큰 소리와 함께 밝은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우는 클라리세에게 재빨리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마법의 빛은 마을로 퍼져나가면서 저주를 걷어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클라리세는 여우와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클라리세의 용기와 지혜를 칭찬하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마을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고 모두는 숲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클라리세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도 숲을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잠든 숲속 마을은 클라리세의 용기에 의해 깨어나 프랑스의 전설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녀의 저주가 거친 이후로 숲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알렉스와 에밀리라는 두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친구로 언제나 함께 모험을 즐겼습니다.
마을 주변에는 광대한 장미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장미 정원은 마을의 자랑거리였지만 그들에겐 더욱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원에는 마법의 힘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밤중 알렉스와 에밀리는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부드러운 빛이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빛은 빛나는 작은 요정이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루미아였습니다. 루미아는 별빛의 수호자로 자신은 이 정원의 마법으로 인해 강력한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루미아는 알렉스와 에밀리에게 이 정원의 비밀을 밝혀주었습니다. 이 정원은 세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마법 서클로 별빛이 가장 빛나는 날 다양한 마법 생물들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특별한 희망과 꿈을 준다고 했습니다. 루미아는 두 아이에게 내일 밤 별빛 축제가 열린다고 알렸습니다. 그 축제는 100년에 한 번 열리는 희귀한 행사로 장미 정원이 만개할 때 별빛 아래 열리는 의식이었습니다. 루미아는 아이들에게 참여하여 특별한 모험과 선물을 받을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밤 알렉스와 에밀리는 루미아와 함께 장미 정원에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마법 생물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모두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작은 요정들, 말하는 동물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빛의 구슬이 모두 모여 장미의 향기 속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축제가 절정에 달할 즈음 루미아는 알렉스와 에밀리에게 장미에 힘을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힘은 서로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알렉스와 에밀리는 그 선물을 받으며 결국 자신들의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아침이 밝자 모든 마법 생물들은 다시 사라졌지만 알렉스와 에밀리는 그날 밤의 마법과 별빛의 힘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을 채운 채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모험을 기다리며 장미 정원을 뒤로했습니다. 그리하여 별빛과 장미의 친구들은 영원히 서로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고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 리옹의 오래된 거리에는 에밀리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바이올린 연주에 재능이 있었고 매일 저녁 집 앞 광장에서 연주를 하곤 했다. 그녀의 음악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종종 동전이 담긴 작은 모자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어느 달 밤 에밀리가 광장에서 연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던 순간 한 노인이 다가왔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길고 하얀 수염을 가진 노인이었다. 소녀야,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의 연주는 정말 특별하구나. 내 이름은 마르셀이고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단다. 마르셀은 에밀리에게 오래된 바이올린을 건넸다. 그 바이올린은 불가사의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 바이올린은 단순한 것이 아니란다. 마르셀이 설명했다. 바이올린은 마법을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 연주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세계가 드러나지.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그 세계는 항상 너를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단다. 에밀리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그것을 이겼다. 그녀는 그 밤에 그 마법의 바이올린을 연주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혀를 켜자마자 주변의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리옹의 거리들은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나무들은 금빛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아름다운 요정들이 나타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후로 에밀리는 매일 밤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마법의 세계를 탐험했다. 요정들과 친구가 되었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숲속의 축제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녀는 이전과 다른 음산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마법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요정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에밀리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음악이 그 세계에서 무언가를 깨운 것임을 알기 전까지는 그 무언가는 잠자리에 들지 않은 오래된 영혼들이었고 그들은 소란스러움에 화가 났다. 에밀리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르셀에게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하며 평화로운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화난 영혼들을 누그러뜨렸고 그녀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요정들은 마음을 놓고 그녀에게 감사했다. 에밀리는 그 후로 마법의 바이올린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로 결심하며 자신이 이 세계와 연주에 얼마나 큰 힘이 담겨 있는지를 배웠다. 시간이 흐르고 에밀리는 리옹 최고의 음악가가 되었다. 그녀의 연주는 더욱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으며 그녀가 연주하는 마법의 광경은 전설이 되어 전해졌다. 마르셀은 어느 날 호련히 사라졌지만 에밀리는 그의 선물이 자신에게 평생의 교훈을 남겼음을 알았다. 꿈과 현실을 잇는 다리가 된 그녀의 음악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리옹의 밤하늘 아래에서 속삭이듯 전해진다.